그래서 하나 물어보자. 혹시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여러분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자기 인생 최고의 영화였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고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게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 작품을 다 봤어요. 근데 인터스텔라 뒤에 나온 작품들이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인터스텔라는 여러분 마지막에 그 복선을 회수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아예 영화를 이해하지 못해도 감동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장면적으로는 워낙 대감독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구나 정도는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영화는 보면서 이 사람 이거 보는 사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나 본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적어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설명이나 이런 거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갔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내 돈 주고 내가 문화적인 것을 즐기러 가는데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면 나는 힘들어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잘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그런 사전 정보나 일부러 그런 것을 다 차단하고 저는 가서 봤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고 그런데 1차적으로 너무 놀랬던 건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저는 보면서 변호인이 진짜 많이 생각났거든요. 나는 솔직히 변호인이라고 예를 들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어. 범죄의 오락 액션을 나는 기대하고 간 거야.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발로 뛰어가면서 막 도둑도 실제로 잡고 요런 느낌의 영화를 나는 원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법정 장면이 존나 나오는 거예요. 실제 소송권을 다루듯이 뭔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난 좀 놀라더라고. 이게 왜?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 오펜하이머 나온다 그러고 이쪽에서 얘기를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핵폭발이 실제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 사람이 핵을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떠한 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만들고 싶다, 그래 벅벅 여름이었다 하고 일 지랄하다 맛을 만드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그 적중의 서사와 전쟁이 터지고 뭐가 있고 이러다가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핵폭발이 딱 터지면서 눈물이 이제 또르르륵 한 방울 흐르고, 그 폭발 장면 진짜 존나 예쁘게 다 보여주고, 이거 터트리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엔딩을 어떻게 도대체 치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마지막에 허리 활처럼 휘고 해 오펜하이머로 가버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였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있어. 근데 이 과학자가 이제 인성 논란이 좀 있어요. 컴퓨터가 있었으면 패드립도 치고 이랬으래요. 근데 머리는 천재야. 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사회상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공산주의 찬양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군대에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꼬리 자르기 하기 되게 좋은 애를 데려오는데 그게 이제 오펜하이머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데려다가 얘를 필두로 이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과학자니까 이걸 뭐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결국 정쟁을 끝낸 남자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족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핵을 뭐 이제 수소폭탄도 만들면 안 되고 사실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좀 껄끄러워진 거죠.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성 논란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람도 피고 뭐 이런 행동들을 얘가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는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래서 님 뭐 돼? 너 뭐 되냐? 너 과학 좀 잘하냐? 씨발로만 뭐 이러고 이제 중간에 다니니까 악감정을 가졌던 그 집단의 수장이 오펜하이머를 빨갱이로 몰아서 조질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씨발 조지려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창문에 같은 거 열어가지고 혹시 빨갱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빨갱이였는데 지금 빨갱이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펜하이머랑 싸운 사람도 많고 오펜하이머한테 이제 패드립 들어가지고 운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을 때 오펜하이머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의 친구였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제 그 오펜하이머 빨갱이로 몰려고 했던 애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친구가 좆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봐봐, 내가 하는 얘기에서 핵폭탄이 언제 터지고 이게 지금 핵폭탄에 관련된 영화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얼마나 터질까 궁금했지 일생은 그다지. 맞아, 딱 그 느낌이야 나도. 그러니까 저처럼 앞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작품을 보고 존나 기대하고 야 핵폭탄 어떻게 찍었을까 하고 갔으면 다 저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씨발 이건 무슨 영화지? 오펜하이머 영화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갔구나 라는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생각해보니까. 핵폭발에 CG 안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CG 안 쓴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쓰지. CG 쓸 거였으면 왜 굳이. 그리고 진짜 이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작중 인물이 여러분 존나 많이 나와요. 진짜 사람이 워낙 많이 나오고 거의 대사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만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존나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딱 이 느낌이야. 제가 이번에 어제 광복절이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 극장에. 근데 중간중간 그게 러닝타임이 3시간이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 이름 전혀 이해 안 됐을 거야. 심지어 1분 만에 뛰어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그때 중간에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애가 보다가 애 부모랑 같이 나갔다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냐면 엔딩으로 뭔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영화 중반부에 터져버리니까 좀 아니 그리고 15세도 참 생각해보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15세 기준이 내가 알기로 맨 가슴이나 그 성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섹스씬이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행복했는데 물론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뭐 계집질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빼고 그냥 12세 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물론 욕은 존나 먹었겠죠. 내가 12살인데 그 영화 봤으면 가만히 안 뒀을 것 같긴 해요. 크리스토퍼 놀란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막 패드립 쓰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와 완전히 다른 영화다.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든 그 기대치를 예를 들어 절대로 해소시킬 수 없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좋게 얘기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관객을 길들이고 있는 거고 야 니네 내 영화 보려면 공부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좋게 얘기하면 이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얘는 보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 안 하고 영화를 만드는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 요소를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지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다루는 영화들도 있죠. 다큐멘터리 형식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나는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재미 요소로 따졌을 때 영화가 너무 재미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파가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존나 싸우는 게 돈 내고 빡친 사람들은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그래 너 똑똑하다 니 똥 굵다 시발로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재미있게 본 사람들은 자기가 꽂히고 이제 좋아하는 파트에 대해서 야 그래도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갈려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는 일단은 멍청한 사람인가 봐.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한 번 더 볼까라고 고민했던 거였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다른 유튜버분들의 오펜하이머 보기 전에 이제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보면 내가 좀 다를까 해서 어제 그런 영상도 봤는데 굳이 이걸 공부해서 볼만한 영화인가 해서도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느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야. 조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야 절대 조커 생각하고 가면 안 돼. 조커는 재밌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냥 다큐멘터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존나 잘 찍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면 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지금 본다면 전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였거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펜하이머랑 유토피아 둘 다 평점 5점 만점이라면 몇 점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4.5점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오펜하이머는 많이 줘도 2점? 그래 한 줄 평을 딱 하자면 이번 영화는 보는 사람을 슈팅 맥인 영화였다. 왜 이랬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당황스러워서